안녕하세요. 판콩남 24화입니다. 이제 시즌이 얼마 남지 않았죠? 플레이오프도 조금씩 끝나가는 느낌인데 저희 리그는 아직 좀 끝날 기미가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정규 시즌까지 끝까지 해서 그런가요? 아직 조금 남아있는 것 같긴 한데 이제 거의 슬슬 마무리를 지어가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저희 리그는 플레이오프는 이제 결승전을 진행하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다들 좋은 결과 있길 바라면서 리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5일날 KC와 정신차려님께서 남겨주셨는데 제가 이 리뷰는 봤어요, 며칠 전에. 근데 그냥 조금 답글을 미루다가 오늘 이제 답글을 달았는데 그 리뷰 하나가 더 올라온 것까지는 제가 체크를 못했더라고요. 그래서 연달아 두 개를 남겨주신 KC 정신차려님께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팡콩라님. 완연한 봄이었다가 다시 추워지는 신기한 봄입니다. 현재 저는 플레이오프 2주차로서 파이널을 위해 4강전을 치르고 있습니다. 저희 팀 활약은 좋은데 이시 스미스랑 라이트, 맥컬럼, 코비, 야투율이 경악스러울 정도네요. 다만 이긴다는 거에 목적을 두어서 야투 턴오버는 버렸습니다. 루이 윌리엄스 웨이버를 실패해서 대신 코비와 코빙턴을 두루두루 쓰는데 상당히 만족스럽네요. 올해 처음 판타지 하면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농잘잘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농잘잘, 즉 이름값 있는 선수들이 부진하면 버려도 그만큼 클래스 있는 선수를 구할 수 있지만 14인 리그 같은 경우는 함부로 버려서는 안 된다는 걸 느꼈습니다. 시간을 거슬려 보면 레딕, 오토포터, 카스피 등등을 버려서 지금도 아깝더라고요. 여튼 판타지도 1, 2주밖에 안 남았네요. 5개월간 참 행복했고 판콩남님의 방송은 더 행복하게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일단 플레이오프를 진행하고 있는데 야투 턴오버를 버린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하셨다는 평가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야투랑 턴오버를 신경 쓰다 보면은 정말 일희일비하게 되는, 판타지 한 경기 한 경기에 목숨 걸게 되는 그런 조금 거시적이라기보다는 미시적인 관점을 갖고 판타지에 임하게 돼서 사람이 조금 굉장히 예민해지고 나쁘게 말하면은 좀 쪼잔해질 수가 있어서 그냥 좀 대국적인 마인드로 보면은 야투랑 턴오버는 그냥 버리고 시작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듯 합니다. 왜냐하면 누적 스탯에서 이기면 되고 또 가끔 턴오버랑 야투를 이길 수도 있어요. 네. 그렇게 난사를 해도 상대팀이 또 그만큼 못하면은 이길 수도 있는 거니까. 네. 그래서 일단 접고 들어간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길 수도 있는 카테고리이기 때문에 그냥 맘 놓고 편안하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상위권 팀에서는. 그리고 농잘잘. 저는 이 8인 리그는 좀 FA 리스트 영입이 괜찮은데 14인 리그 같은 경우에서 함부로 버렸다가는 큰 코 다치는 그런 글이 굉장히 와닿았던 게 저도 약간 좀 그런 거를 이번 시즌에 많이 느꼈거든요. 12인 리그랑 6인 리그였는데 6인 리그는 정말 FA가 널널했어요. 워낙 좀 트레이드가 없던 리그이기도 했고 근데 12인 리그 같은 경우에는 턴오버가 시즌 중반에 막 하루에 한 건 정도로 마구마구 터졌었고 또 FA도 정말 웨이버 순번이 계속 정말 구슬 돌리듯이 계속 돌아갔었고 했는데 KC의 정신차리님께서 레딕, 오토포터, 카스피 등등을 버려서 아깝다라고 하셨는데 레딕을 버린 게 조금 저는 아쉽다고 생각이 드네요. 레딕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트레이드 카드로 쓸만한 그런 좀 퓨어 슈터의 그 성향을 갖고 있던 선수였는데 사실 오토포터는 사실 이번 시즌에 물론 잘하긴 했습니다만 정말 그 경계선이 걸쳐 있는 것 같아요. 그 FA로 버리면 안 될 선수와 FA로 버려도 될 선수 사이에 그 딱 적정선에 딱 끼어있는. 카스피 같은 경우에는 사실 못하면 그냥 버리고 막 그래도 되거든요. 게이가 부상당해서 카스 스몰 포워드로 올라오지 않는 한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저 또한 매주 이렇게 리뷰를 남겨주셔서 정말 감사했고 또 이렇게 남겨주지 않으셨다면 저는 아마 시즌 1에서 끝내지 않았을까. 시즌2로 넘어갈 생각을 차마 못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매주 남겨주셔서 감사했고 또 그리고 다음 리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팡콩나님. 저는 2개 리그 판타지 하는데 12인 리그는 8위라서
플레이오프 탈락했고 14인 리그는 플레이오프 현재 2주차입니다. 여담으로 처음 시작한 게 12인 리그인데 처음부터 잘못된 드래프트로 노력해도 8위 했네요. 골기쟁을 6순위로 뽑을 정도니 말 다 한 거죠. 아예 그냥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그냥 끼어든 거네요. 네, 이 정도면. 열받아서 14인 리그를 후발 주자로 진행했는데 네, 잘하신 것 같아요. 왜냐면은 12인 리그만 했다면 정말 열불났을 것 같아요. 뭐 굉장히 문제점을 보완해서 14인 리그에 끼어든 거니까. 그래서 남들처럼 정상으로 뽑고 특히 트레이드를 잘해서 이제는 파이널을 갈 것 같습니다. 이번 주는 특히 하든과 랜들이 트리플 더블을 하는 바람에 결승전을 가게 되더군요. 하드는 사실 트리플 더블 하는 게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는데, 랜돌프가 지난주에 트리플 더블 한 걸 보고, 그, 동기부여가 됐는지, 랜들이 바로 트리플 더블 하더라고요. 조금 의외였는데, 네, 어쨌든. 다 판콩남님의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조언 덕분입니다. 결승전은 아마 리그 1위 하신 분이 올라올 것 같습니다. 제가 2위 했었는데 18경기 차이가 날 정도로 압도적인 전력을 자랑하시는 분입니다. 저와의 상대 전적은 8대1로 저를 떡실신시켰었죠. 가장 무서운 게 웨스트브룩과 가솔입니다. 러브도 무섭고요. 웨스트브룩과 러브는 다음 주 4경기, 거기다 가솔은 5경기 미칠 노릇입니다. 오늘 애기 보면서 하루 종일 짱구를 굴리고 있습니다. 일단 잘하는 코빙턴을 잭 크라우더로 바꾸고 IR로 보냈습니다. 보스턴이 4경기 있더군요. 그리고 베벌리는 셰인 락킨으로 바꿨습니다. 휴스턴은 3경기, 브루클린 5경기 이외에도 어떻게든 경기수를 늘려보려고 머리를 짜내는데 웨스트브룩과 러브의 4경기, 가솔의 5경기는 너무 큰 벽입니다. 뭐 푸념이지만 꼭 이기고 싶네요. 그쵸, 결승전인데 지고 싶어하는 분이 어디 있겠어요. 일단 상대팀 로스터 얘기를 좀 하자면은 일단 그 파우 가솔의 몸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지난주 스탯만 봐도 좀 안 좋다는 게 눈에 보일 정도로 좋지 않았었고, 일단 무릎 부상을 얘기하면서 또 결장 얘기도 스멀스멀 퍼져 나오고 있는데, 뭐 출전을 하더라도 그렇게 많은 시간 뛰지 못하겠죠. 또 나이도 있고 하니까. 그리고 슬슬 이제 시즌 막판이 되다 보면은 컨퍼런스별로 1, 2 팀들은 좀 주전들에게 휴식을 줍니다. 뭐 이 정도면 됐지. 수고했다. 이제 플레이오프 준비하자. 뭐 예를 들면은 지금 클리브랜드는 르브론 본인이 이제 벌써 플레이오프를 준비하겠다면 플레이오프 모드로 들어갔다고 얘기를 했고, 샌안토니오도 지금 그 파커, 지노빌리, 덩컨 빅3를 쉬게 해주고 또 카와이 레너드까지 쉬게 해주면서 확실히 플레이오프 체제로 전환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골든 스테이트가 시카고 불스의 72승 10패를 뛰어넘기 위해서 주전들을 쉬게 하지 않을 건지, 아니면은 72승은 포기하더라도 플레이오프 우승을 바라보고 그렇게 할지. 네, 골든 스테이트가 좀 관건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러브도 네, 클리브랜드의 주전이니까 쉬게 할 수도 있고, 그리고 경기에 대해서는 너무 그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게, 밑에서 얘기했듯이 좀 너무 미시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요. 그러면 정말 성격 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매 일마다 매치업을 보면서 그 부족한 경기 수 있잖아요. 그게 한 2경기까지는 커버가 가능하다고 치는데 3경기 이상부터는 카테고리가 역전당할 수도 있고 이미 역전되어 있는 카테고리가 더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는 FA를 사용을 합니다. 이제 한 주당 경기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긴 한데 FA에서 그렇게 경기 수가 많다고 스탯을 많이 뽑아내는 선수가 많지도 않을 뿐더러 뒤통수를 치는 경우도 또 있기 때문에 딱 필요한 카테고리에 필요한 스탯을 뽑아낼 수 있는 선수를 뽑아가지고 써먹고 그냥 한 경기 쓰고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데려오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그 선수 개개인별 해당되는 경기를 따지지 마시고 그 매일마다 부족한 카테고리를 채울 만한 FA에 누가 남아 있을지 그거를 보시는 게 좀 더 이득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네, 그 크라우더를 IR로 보내셨다는데 제가 봤을 때는 크라우더가 정규 시즌 내에 복귀를 할 수 있을지 좀 모르겠거든요. 왜냐면 크라우더가 복귀를 했는데 정규 시즌에 또 다쳐버리면 플레이오프까지 못 뛰는 셈이 돼버리니까, 또 에반 터너가 크라우더의 공백을 잘 메우고 있는 편이어서 그렇게 크라우더를 무리시켜 가면서까지
정규 시즌에 복귀를 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네. 코빙턴을 버린 게 좀 아깝긴 하네요. 코빙턴이 이번 주 두 경기 연속으로 더블 더블 했던데 3점슛도 많이 넣고. 네, 요즘 지금 현재로 봐서는 지금 필라델피아 거의 세탁기 수준으로 지금 선수들이 잘 뽑아내고 있거든요. 필라델피아랑 뉴올리언스는 백업 선수들, 이름과 없는 선수들이 뭐 강대주전 역할을 하다 보니까 자동으로 스탯이 쌓이고 있고, 네. 어쨌든 이번 주가 결승전이라는데 이제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더욱더 열심히 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열심히 하실 거라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레드삭스님 오늘 남겨주셨는데 이제 제가 방송 그 일자뿐만 아니라 업로드 되는 시간까지 대충 파악을 하시고 또 거기에 이제 제가 녹음하는 시간까지 그 생각을 하시니까 그 고정적으로 리뷰를 남겨주신 분들이 월요일 한 오전이나 점심 즈음에 리뷰를 남겨주시더라고요. 저한테 정말 고마운 일이죠. 안녕하세요, 판콩남님. 지난 방송도 잘 들었습니다. 지난 리뷰에서 시즌 동안 한 번도 못 이긴 상대와 4강에서 붙었다고 했는데 드디어 첫 승리를 4강에서 거두며 결승에 올라갔습니다. 케이스의 정신차려님, 레스삭스님 전부 다 결승에 올라가셨네요. 축하드립니다. 르브론이 지난주에만 트리플 더블을 2번이나 기록했고 버릴지 말지 고민했던 브래들리 빌이 잘해주면서 이길 수 있었습니다. 부상 선수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시도했던 스몰 라인업이 맞아떨어졌네요. 빅맨은 2명이지만 전체적으로 선수들이 세부 스탯이 골고루 좋아서 리바에서도 이기는 성과가 드러났네요. 저희 팀 빅 한 자리를 하스안이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 파트너로 이번 주엔 FA로 풀린 타지 깁슨을 재빨리 데려왔습니다. 이번 주 시카고가 5경기더라고요. 복귀한 뒤 부진하긴 하지만 팀에 있는 버틀러와 함께 둘이서만 10경기를 뛰게 됐네요. 이제 어느새 저희 리그는 마지막 주입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우승할 수 있을까요? 응원해주세요. 라고 남겨주셨는데 밑에 리뷰와 이번 리뷰를 보면서 참 대리만족을 많이 느낀 것 같습니다. 저는 좀 별로긴 했지만 이제 제가 이렇게 알려줌으로써 이렇게 리뷰 남겨주시는 분들이 좀 리그에서 성과를 많이 보여주셨다는 걸 리뷰로 남겨주셨을 때 좀 되게 제가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밑에서 얘기했듯이 그 시카고 불스의 가솔 선수의 몸 상태가 좋지 않아서 깁슨, 미로티치, 스넬 뭐 그런 선수들이 많이 뛸 것 같아요. 특히 깁슨 같은 경우에는 부상만 없다면 주전 라인업으로 올라오겠죠. 또 파워포워드와 센터가 동시에 가능한 선수이기 때문에 좀 더 활약폭이 넓을 것 같고 또 5경기씩 뛰는 데다가 또 시카고가 지금 플레이오프 진출을 위해서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데 깁슨도 충분히 스탯을 쌓아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원래는 사실 깁슨에 대해서는 스탯 기대를 별로 안 했거든요. 워낙 스탯 신경 쓰지 않고 그냥 헛슬 플레이 위주로 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냥 스틸이나 블락, 리바운드 정도를 기대했는데 좀 총력전을 펼친다면 더블 더블도 한번 노려볼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뭐 그리고 그 스몰 라인업이 맞아떨어졌다고 하는데 저는 조금 저번 리뷰에서 말씀하셨을 때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됐던 게 그 리뷰를 남겨줄 때의 자신감이 저는 보였습니다.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보였었는데 또 이게 잘 맞아떨어져서 이제 결승전까지 올라가셨다고 하는데 상대팀이 어떤 라인업을 추구하는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좀 1위 팀이라고 하면은 조금 준결승보다는 좀 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빅맨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도 다른 뭐 가드들이나 포워드들도 여러 카테고리에서 두각을 드러내는 거라면 충분히 빅맨이 없더라도 리바운드나 블락 같은 면에서도 충분히 가져올 수도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잘 가려내는 게 저희 판타지 유저들의 일인 것 같고 또 제가 그런 거를 도와주는 역할이기도 하고 해서 어쨌든 3년 만에 우승 기원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남겼고 저희 팀 리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팀 리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팀 이번 주는 좀 할 말이 좀 있는 게 리그 1부터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그 1은 뭐 꼴찌 팀이니까 위닝 시리즈 기록하기가 좀 많이 힘듭니다. 이번 주에도 역시나 루징 시리즈를 기록했는데
좀 할 말이 있습니다. 2승 7패를 기록했습니다. 두 가지 원인이 있었는데 일단 어제 경기였죠. 일요일 경기에서 저희 팀 8명이 총 출동을 했는데 너무 스탯이 안 좋았어요. 야투율도 안 좋고 누적 스탯도 너무 안 쌓이고 해가지고 상대방한테 추격할 만한 빌미를 제공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뭐 저희 팀 선수들이 못한 거니까 제가 뭐 할 말이 없습니다만, 오늘 마지막 날 상대팀에서는 스테판 커리와 드레이먼드 그린을 앞세워서 5명이 출전을 했고 저희 팀은 3명이 출전을 했는데 한 명은 급하게 일정 맞춰서 데려온 카스피였고 나머지 2명은 브래들리 빌과 마일스 터너였는데, 그 일요일까지 전적이 4승 4패 1무여가지고 그 4승 중에 2승이 그 누적 스탯이 아닌 평균 스탯, 그 야투와 자유투여서 야투와 자유투 차이가 좀 있길래 일단 그 마일스 터너와 카스피, 네, 자유투와 야투에서 좀 많이 까먹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생각해서 일단 내렸고, 브래들리 빌은 슛감이 좋지만 않으면, 그러니까 슛감이 나쁘지만 않으면 그렇게 승부에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지키기용으로 올렸는데 그게 그만 대형 사고가 되어버렸습니다. 브래들리 빌이 오늘 야투 5개 던져서 1개 넣고 자유투 4개 던져서 1개 넣는 그 정말 극악의 스탯을 찍는 바람에 결국에 자유투를 역전당했습니다. 만약에 빌을 벤치에 내렸다면 3승 6패로 끝났을 것을, 네, 그만 빌이 그 대사를 그르치고 말았습니다. 그 삼국지에서 그 제갈량이 그 자신의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그 밤낮 가리지 않고 기도를 했는데 마지막 날쯤에 위원이 그걸 엎어버리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오늘. 네, 빌 참, 제가 오락가락하고 부상 많아도 일단 워낙 재능이 있는 선수다 보니까는 뭐 최대한 까지 말자 주의였는데 오늘 정말 안 깔 수가 없더라고요. 어떻게 슈터라는 놈이 이런 스탯을 찍어낼 수 있습니까? 정말 보면서도 참 어이가 없고 울분이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1승을 추가로 뺏기고 결국 2승 7패를 기록했는데, 일단 리그 1의 목표는 일단 꼴찌 탈출만이라도 하자라는 생각으로 지금 임하고 있는데, 다행히 저 위에 있는 팀도 2승 7패를 기록해서 그렇게 마이너스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마지막 주에 맞대결이 예정돼 있어서 그거를 최대한 잘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걸 따라잡으려면은 일단 그 다음 주 이제 이번 주 매치업을 잘 해야 되는데 쉽지 않을 것 같네요. 이번 주 매치업이 아마 2등 팀하고 하는 거여서 아마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이세돌과 알파도코를 상대하는 느낌? 네, 1승 네, 5판 중 1판만 이기자 이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그 2에서는 6승 3패를 기록했는데, 만약에 리그 1도 3승 6패를 기록했다면은 또다시 그 데칼코마니, 네, 평행 이론이 성립이 됐을 텐데, 네, 브래들리 빌이 또 그걸 엎어버리는 바람에 이번 주는 데칼코마니 이론이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6승 3패를 기록을 했는데, 저는 리그 2는 사실 1위랑 꼴찌 결정은 이미 났고 이제 2등 3등 경쟁만 하는 줄 알았는데, 제가 밑에 있는 팀들을 잘 체크하지 않았더니 4등 5등 팀이 팍 치고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번 주 끝나기 전까지 전적이 98승으로 공동 2위였고 그 다음에 95승이 4위, 92승이 5위였는데 제가 이번 주에 5위 팀을 상대로 매치업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6승 3패를 기록을 했는데 이번 주 결과로 인해서 104승 공동 2위, 103승 공동 4위가 됐습니다. 5위 팀이 3승 6패를 기록하면서 사실상 순위권 다툼에서 이탈을 해버렸고 이제 공동 2위에서 공동 4위까지 세 팀이 1승 차이로 순위 경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일단 이번 주 매치업을 얘기하자면 워낙 좀 그 카테고리 격차가 확 갈려서 좀 굳어진 상태에서 마지막 날 스틸과 득점을 그 가리는 형세였는데, 다행히 제가 마지막 그 레이커스 경기가 있는 그 경기에서 3명의 선수들이 늦게 출격하는 바람에
다행히 뒤집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워싱턴 경기였죠. 스틸에서 다행히 3개 차이였는데 랜들이 2개 기록하고 러셀도 2개, 조널이 1개 기록하면서 무난하게 역전을 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이번 주 6승 3패 기록 못했으면은 네, 좀 역전하기 쉽지 않았을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이렇게 공동 2위를 유지하게 돼서 다행이긴 한데, 이제 매치업이 이제 또 네, 험난할 것 같긴 하네요. 어쨌든 리그 1보다는 훨씬 더 좀 더 긴장된 상태인 것 같습니다. 저희 팀 리뷰는 사실 이번 주는 정말 짧고 굵게 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업탑 3와 다운탑 3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돌아왔습니다. 일단 업탑 3랑 다운탑 3가 있는데 둘 다 좀 얘기할 선수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리뷰 얘기를 좀 짧게 했고 업탑 3와 다운탑 3 얘기를 좀 많이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제 시즌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좀 업탑 3도 조금 제 기준치를 좀 낮춰서 좀 넉넉하게 좀 칭찬할 선수 칭찬하고 안 좋은 선수 좀 안 좋게 얘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얘기해 볼 선수는 클레이 탐슨입니다. 사실 이번 주 골든스테이트에서 스테판 커리가 좀 많이 고전을 했죠. 좀 3점슛도 좀 안 들어갔고 여러모로 좀 버벅대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었는데 다행히 그 커리의 부진을 클레이 탐슨이 다 메워버리는 느낌입니다. 이번 주 스탯이 정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일단 40득점을 연속으로 기록을 했고 그 전 경기에도 32득점을 기록을 했습니다. 사실 클레이 탐슨이 커리에 비해서는 리바운드나 어시스트 쪽에서는 좀 적긴 합니다만은 워낙 득점력도 있고 폭발력도 있어서 일단 슈팅가드, 네, 너무 많은 기대치를 하지 않고 득점과 3점 슛에만 신경을 쓴다면 정말 1옵션으로 써도 무방할 정도로 정말 대단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에. 이번 주에 3점 슛을 무려 23개를 넣었습니다. 3경기 동안. 7개, 9개, 7개를 넣었는데 야투율도 3경기 전부 50%를 넘습니다. 3점 슛을 그렇게 넣어야 되는데 자유투도 하나 빼고 모조리 다 넣었고요. 네, 그래서 제가 리그2에서 상대팀에 클레이 탐슨이 있었는데 그냥 주초부터 3점 슛은 아예 버려놓고 시작을 하더라고요. 클레이 탐슨을 비롯해서 여러 선수들이 3점 슛 쳐주면서 3점 슛은 내 거니까 아무도 가져가지 마 이런 느낌으로 이미 3점 슛 카테고리에서는 끝나버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클레이 탐슨 같은 경우에는 지금 3월 6일 레이커스전 이후로 3월 7일 경기부터 지금까지 한 경기도 빼놓지 않고 3점 슛을 전부 넣고 있습니다. 한 개 이상. 네. 그리고 최대 10개까지 집어넣는 등 지금 정말 슛감이 달아오른 상태인데, 커리가 물론 지금 MVP 모드이긴 합니다만은, 커리도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일시적인 슬럼프가 올 수 있을 텐데, 지금, 클레이 탐슨이 약간 그 대안 모델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플레이오프 가서 좀 더 체력적인 문제가 더 드러날 텐데 워낙 지금 또 골든 스테이트도 은근 부상자가 많아가지고 좀 커리랑 탐슨이 아무리 출전 시간을 관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관리받고 있는 출전 시간 내에서 풀전력으로 소화를 하다 보니까 체력적인 소모가 꽤 클 텐데 플레이오프에서도 조금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줄지 그것까지는 좀 기대를 못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는 정말 클레이 탐슨의 활약이 놀랍습니다. 물론 클레이 탐슨 또한 기대치가 많이 높아져서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준 거에 대해서 화들짝 놀랄 정도는 이제 아니지만은 어쨌든 골든스테이트가 이렇게 강팀의 면모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탐슨의 존재감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번 시즌 이제 골든스테이트가 단일 시즌 최다 3점 슛을 기록했다고 하더라고요. 지난 시즌 휴스턴 로켓츠의 933개를 넘어서 1000개까지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은데 정말 역사적인 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사실 리핏
또 중요하긴 합니다만은 개인적으로는 시카고 불스의 72승 10패를 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면은 저는 사실 조던 세대는 아니거든요. 네, 조던이 한창 현역으로 뛰어다닐 때는 제가 어린 시절을 해가지고 좀 못 봤는데, 이제 커리를 비롯한 골든스테이트가 그 72승을 넘긴다면은 확실히 좀 NBA 역사에 있어서도 좀 그 무게중심이 많이 이동이 될 것 같아요. 1990년대에서 2010년대로. 물론 뭐 조던의 존재감은 아마 NBA가 지속되는 한 계속 유지가 되겠지만, 조던을 이을 만한 선수가 나타나는 것도 확실히 NBA의 흥행이나 존재에 있어서 큰 영향을 끼칠 듯 합니다. 그리고 뭐 기승전 조던인가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얘기해볼 선수는 제가 그 업탑3에서 항상 얘기하려다가 항상 까먹어가지고 얘기를 못했던 선수 중에 한 명인데, 바로 카멜로 앤서니입니다. 앤서니는 사실 자기 입으로도 자신이 굉장히 저평가받고 있다라는 말을 했었는데, 실제로 이 방송에서도 제가 계속 저평가를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이번 주 스탯이 그렇게 뭐 두각을 펼친 건 아닙니다만은, 역시나 그래도 슈퍼스타다운 그 스탯을 뽑아내긴 했어요. 평균 25득점 이상 기록하고, 뭐 리바운드도 6개 이상, 어시스트도 4개 이상 기록하면서 확실히 아직 카멜로 앤서니가 죽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지난 시즌 뭐 올스타전 이후에 뻗어가지고 시즌 아웃 됐었는데, 이번 시즌은 뭐 큰 부상 없이 어쨌든 잘 넘어가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이제 조금 약간 불안한 점이 있다면 뉴욕 니스와의 관계가 조금씩 멀어지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워낙 이제 카멜로도 데뷔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우승 반지 한 번도 못 겪고, 또 어떻게 보면은 듀란트보다 더욱더 지금 그 우승 반지를 필요로 하는 선수 중에 한 명일 텐데, 크리스 폴과 더불어서. 근데 크리스 폴은 일단 컨퍼런스 파이널부터 가셔야죠. 어쨌든 카멜로도 이제 우승에 대한 욕심이 있다 보니까 트레이드 금지 그게 있는데도, 카드가 있는데도 어쩌면은 트레이드가 성사됐을 때 거부를 하지 않고 이적을 할 수도 있다라는 발언을 해서, 좀 뉴욕 니스가 과감한 결단을 하게 된다면 다음 시즌 NBA도 충분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또한 르브론이 지난주에 뭐 자신과 절친들과 같이 뛰는 상상을 했다, 뭐 이런 발언으로 인해서 좀 한동안 좀 시끌시끌했었는데, 그 명단 안에 카멜로가 있어서 과연 카멜로와 르브론이 올스타전에서 한 팀으로만 뛰었지 프로 무대에서 과연 한 팀으로 뛰게 되는 날이 있을까? 사실 그냥 상상 속에만 있던 일인데, 르브론이 그걸 먼저 언급을 하면서 어쩌면 뭐 과거 마이애미에서 빅3를 결성했듯이 또 다른 빅3를 결성하지 말라는 법 없죠. 또 르브론이 그렇게 자신의 연봉에 대해서 자존심을 지키려고 했었는데, 먼저 자신이 페이컨 얘기를 꺼내면서 빅3를 또다시 모으기 위해서는 페이컨도 불사하겠다, 네, 하면서 좀 가능성을 조금씩 높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듣자하니 이번 시즌 끝나고 르브론이 또 FA 자격을 얻는데, 옵트인을 하지 않고 옵트아웃을 선언하면 클리블랜드로 돌아갈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이제 르브론의 선택이 남아있는데, 정말 뭐 아니면 도가 될 것 같습니다. 옵트인을 하는 순간 은퇴는 클리블랜드에서 하는 거고, 옵트아웃을 하는 순간 더 이상 클리블랜드에서는 뛸 수가 없을 뿐더러 클리블랜드 팬들에게서 지지를 이끌어낼 수도 없게 될 것 같은데, 네, 어쨌든 르브론의 선택이 좀 중요해지고, 또 카멜로의 선택 또한 굉장히 이번 시즌 오프 시즌을 되게 뜨겁게 달굴 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 이미 뉴욕 닉스의 플레이오프는 좌절됐지만, 다음 시즌 뭐 포르징기스를 필두로 해서 갈지 아니면 카멜로를 그대로 데리고 갈지. 근데 카멜로를 트레이드 카드로 쓰고 남는 연봉으로 여러 또 괜찮은 선수들을 물어오면은 충분히 짜임새 있는 팀이 될 것 같긴 한데, 감독이 좀 괜찮은 감독이 와야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 언급해볼 선수는 제임스 하든. 네, 제임스 하든 사실 제임스 하든도 카멜로 앤서니처럼
얘기는 해야 되는데 뭐 자꾸 얘기하면 재미없을 것 같아가지고 계속 미뤄지고 그랬던 선수거든요. 근데 이번 주는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3월 22일 오클라호마 시티 선더전부터 시작을 해서 27일 경기까지 정말 스탯의 향연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거의 평균 득점 30점을 기록하고 있고 리바운드도 8개 이상, 어시스트가 정말 놀라운 게 16개, 10개, 13개, 8개를 기록하면서 평균 한 13개 정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틸 또한 평균 한 4-5개 기록하고 있고, 또 그리고 이 선수의 장점 중에 하나가 출전 시간이 정말 커리어와는 다르게 40분대를 기록하고 있는데, 또 다치지 않고 꾸준히 뛰고 있는 것도 굉장히 이 선수의 그 메리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또 이번 주에는 특히나 야투율이 그렇게 나쁘지도 않았고, 거의 4할 후반? 그거를 유지했고, 또 야투율뿐만 아니라 자유투율도 좋아서, 제가 개인적으로 다음 시즌에 기회가 된다면 한번 좀 다시 뽑아보고 싶은 선수 중에 한 명입니다. 1라운드 픽으로. 워낙 또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다만 좀 포지션이 슈팅가드 단일 포지션 하나인 게 좀 아쉽긴 합니다만은, 웨스트브룩이 1라운드 하위 픽이라면 1라운드 중반 픽에 하든을 뽑았을 텐데, 웨스트브룩이나 하든은 다음 시즌 드래프트에 꼭 한번 데려오고 싶은 선수 중에 한 명입니다. 사실 커리는 지난 시즌에서 받고 앤서니 데이비스는 계속 다쳐서 쓰고 싶지 않고 이래저래 써봤는데 크리스 폴도 조금 아쉬운 면이 있었고, 어쨌든 제임스 하든도 다음 시즌이 기대되는 선수이긴 합니다만 이번 시즌 과연 플레이오프 무대에 밟을 수 있을지, 뭐 서부 7위 정도 하고 있는데 1라운드에서 끝나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이번 주 정말 잘해서, 워낙 이 선수도 기대치가 높다 보니까는 이번 주도 잘했네, 근데 업탑3 얘기하기는 조금 그런데 했는데, 이번 주에는 확실히 얘기할 만한 거리가 있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또 그리고 원래는 3명을 끝냈어야 했는데 2명만 더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네 번째로 언급해볼 선수는 아이지아 토마스입니다. 사실 이 선수는 드래프트 할 당시만 하더라도 그렇게 높지가 않았어요. 그 순서가. 제가 알기로는 리그2에서 15라운드 중에서 9라운드? 네, 엄청 밀렸어요. 왜냐면은 보스턴에서 포인트 가드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을지와 그 피닉스 전 소속팀에서 좀 안 좋았던 모습을 보여줬던 게 좀 악영향을 끼쳐서 굉장히 순번이 많이 밀렸었는데, 그거를 확실히 깨버린 것 같습니다. 물론 야투율이 좋지는 않더라도 워낙 득점을 뽑아내는 능력이 탁월하고, 또 자유투율도 좋고, 또 어시스트도 간간히 많이 뿌려주고 해서, 물론 턴오버가 좀 있긴 합니다만은 중반 라운드에서 거의 탑급 아닐까 싶어요. 탑급 포인트 가드. 네, 3월 2일 포틀랜드 전부터 지금까지 한 달 내내 20득점 이하 경기를 펼친 적이 없어요. 네. 그 정도로 정말 꾸준한 스탯을 펼쳐주고 있는 데다가 결장 경기도 없습니다, 심지어. 네. 어떻게 보면 이 선수가 또 드래프트에서 스틸픽이 되었을 텐데, 아마 다음 시즌에는 좀 더 상위 픽으로 뽑히지 않을까 싶네요.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에릭 블레소 급? 네, 물론 뭐 블레소는 지금 시즌 아웃돼서 좀 픽이 낮아질 테고, 아이자 토마스가 좀 가치를 높게 평가받아서 한 4, 5라운드까지 올라갈 것 같은 느낌입니다. 어쨌든 한 8라운드, 7라운드, 보통 7, 8라운드에서 뽑혔을 텐데 그걸 데려가신 분들이 있다면 정말 좋은 픽이었다고 칭찬을 해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기해볼 선수는 르브론. 네, 르브론도 사실 하든 뭐 그런 선수들과 거의 동급 처리가 돼가지고 웬만하면은 탑3에 안 넣었었는데, 이제 시즌이 얼마 안 남고 했으니까 워낙 또 이번 주에 좋았던 면이 있었고 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21일 덴버전에서 33득점, 11리바운드, 11어시스트로 트리플 더블을 기록했고, 3월 26일 뉴욕전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27득점, 11리바운드, 10어시스트를 기록하면서 한 주 동안 트리플 더블을 2번이나 기록을 했습니다. 제가 리그2에서 데리고 있는 선수인데, 역시 르브론은 르브론인 것 같아요. 사실 마이애미에 있을 때만큼의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클리블랜드에서도 역시나 킹은 킹인 것 같습니다. 3월 16일 댈러스전에서 한 번 휴식한 거 이외에 이 선수 또한
어, 정말 꾸준하게 자신의 그 스탯을 뽑아내고 있고, 또 토론토와의 동부 1위 경쟁을 펼치고 있지만 아직 클리브랜드가 2위로 떨어질 것 같지는 않은데 그 원동력이 단연 르브론인 것 같습니다. 이제 클리브랜드가 동부 1위를 확정 지으면은 아마 주전들을 빼지 않을까 싶은데, 아직은 뭐 감독이 주전들을 뺄 계획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마 르브론은 빠질 것 같습니다. 르브론이라면 충분히 감독의 의견도 무시하고 자신이 힘들다면 빠질 선수여서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네, 어쨌든 르브론도 이렇게 얘기를 해봤는데, 사실 클리브랜드의 우승 가능성은 사실 모르겠어요. 뭐 동부니까 이렇게 1위를 기록하고 있지, 만약에 서부였다면 1위는커녕 3위도 힘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탑3인데 탑5까지 얘기를 해봤고, 다운 탑3도 한 명을 추가해서 네, 4까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무디아이입니다. 무디아이는 사실 전반기 최악의 포인트 가드라고 평가됐었는데 후반기에 많이 올라왔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지난주 같은 경우에서도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줬었고 했는데, 최근 4경기 중에 1경기를 뺀 3경기에서 정말 극악의 스탯을 보여줬습니다. 21일 클리블랜드전에서 야투 11개 던져서 1개 넣었고, 또 27일 클리퍼스전에서 야투 15개 던져서 2개 넣었습니다. 정말 이거면 정말 처참한 수준인데 네. 너무 기복이 심한 것 같아요. 기복이 심한 포인트 가드 3명으로 루비오와 페이튼, 무디아이가 있는데 정말 상중하로 평가되는 것 같아요. 루비오는 부상만 없으면은, 부상하고 3점 슛을 뺀다고 하면은 정말 기대할 만한 포인트 가드고, 페이튼도 마찬가지로 부상과 그 3점, 그리고 추가로 스카일스 감독의 기용, 그것만 없으면은 충분히 제 몫을 해주는 선수인데, 무디아이는 그것도 아닌데 네, 그냥 자신이 못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DJ 어거스틴이 후반기에 합류를 하면서 자신이 좀 공 들고 있는 시간이 좀 줄어들긴 했습니다만은, 이 선수가 공을 많이 들고 있다고 그렇게 효율적인 스탯을 뽑아내는 것 같지도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어거스틴이 같이 뛰면서 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거지. 어쨌든 무디아이는 이번 시즌 좀 안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줬습니다만은, 제가 봤을 때는 뭐 2, 3년 내로는 확실히 개선될 거라고 봐요. 뭐 러셀도 사실 저는 좀 장기적인 측면으로 바라보고 임했었는데, 이번 시즌 후반기부터 확실히 좀 되살아나는 느낌이어서 역시 이 픽은 이 픽이다 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무디아이도 6픽으로 덴버에 입단했으니까 또 주전 포인트 가드는 어쨌든 무디아이니까 다음 시즌에 좀 더 좋은 모습으로 돌아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위긴스. 네. 위긴스도 사실 지난 시즌보다 좀 많이 나아졌을 거라는 판단을 하고, 많은 분들이 한 중반 라운드에서 뽑아가셨을 텐데 좀 이래저래 실망이 크실 것 같아요. 넥스트 르브론이라는 칭호를 받았었는데, 또 케빈 러브와 트레이드가 되면서 미네소타에 정착했던 선수인데, 어쩌다 보니까 케빈 러브 트레이드가 루즈루즈가 되어가는 느낌입니다. 뭐 팀 내외적인 상황을 따져본다면은 아마 타운스의 입단으로 좀 위긴스의 입지가 줄어든 것 같지 않냐라는 평가가 있는데, 타운스가 워낙 그 1픽의 면모 중에서 최근 한 5년 동안 1픽을 나열해 보자면은 타운스가 정말 압도적인 스탯을 펼쳐주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앤서니 데이비스도 잘하긴 했습니다만은 이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워낙 완성형 선수이다 보니까. 근데 제가 예상하기로는 타운스의 그 스킬셋이 여기서 끝이 아닐 것 같아요. 뭐 하나를 더 추가시키면 추가시켰지 여기서 끝날 것 같지가 않거든요. 오히려 위긴스가 완성형인 느낌이 듭니다. 그냥 이 선수는 득점력만 뛰어나지 나머지 스탯에서는 크게 두각을 드러내지 못할 뿐더러 3점 슛도 아직 개발을 완성하지 못해서 좀 더 좀 가치가 줄어들 것 같아요. 명목상으로는 미네소타의 에이스라고는 하는데 이제 점점 그 무게중심이
타운스로 더 쏠릴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네, 위긴스는 아마 미네소타의 2옵션으로 전락하지 않을까. 더 이상 더 스텝업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네, 어쨌든 뭐 시즌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번 주 뭐 스탯이 그렇게 뭐 나빴던 건 아닙니다만 역시 그 1픽 그리고 신인왕 출신으로서의 스탯은 아니죠. 왜냐면은 위긴스의 지난주 스탯만 따지고 본다면 뭐 이렇게 크리스 미들턴이랑 다를 바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1픽 치고 좀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줘서 한번 뽑아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조존슨. 조존슨은 마이애미로 이적을 하면서 확실히 좀 다시 눈을 떴다라고 했는데 이번 주의 스탯은 좀 안 좋았습니다. 다시 닌자 모드로 돌입을 한 것 같은데 마이애미가 좀 약간 나이가 있는 선수들이 많다 보니까는 슬럼프를 탈 때도 좀 다 같이 타고 좀 상승대를 탈 때도 다시 타는 경향이 있는데 좀 체력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좀 그래서 조존슨 같은 경우에는 다시 반등을 할 것 같고 또한 이제 플레이오프에 진출을 해서도 더욱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이번 주 스탯이 너무 안 좋았어요. 세 경기 전부 다 한 자릿수 득점이었고 또 나머지 스탯도 다 그냥 그랬고 야투율도 좋지 않았고 해서 다운타3에 넣어봤고 또 한 명을 추가했는데 이거는 앞서 얘기했던 파워 가솔이어가지고 가솔이 너무 앞에서 언급이 많이 되느라고 그냥 얘기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 픽. 이번 주 픽. 네, 뽑아봤는데 일단 첫 번째로 얘기해보고 싶은 선수는 메이슨 플럼리입니다. 메이슨 플럼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포틀랜드에서 주전으로 뛰고 있는데 사실 기대치만큼의 스탯을 뽑아내고 있지는 못하고 있어요. 근데 다만 이 선수는 너무 좀 그 다양한 카테고리에서 스탯을 뽑아내고 있기 때문에 좀 스틸이나 블락, 어시스트에서 좀 부족하다 싶을 때 플럼리를 데려가심이 좋을 것 같고 한 가지 호재가 메이어스 레너드가 시즌을 아웃됐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에드 데이비스와 같이 플럼리가 뛰게 될 텐데 에드 데이비스도 수비형 빅맨이지 그렇게 공격력이 뛰어난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메이슨이 맘먹고 공격을 한다면 충분히 20득점, 15득점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스틸도 지금 평균 스탯이 한 개에 육박하더라고요. 그래서 매 경기 하나씩 뽑아준다면 스틸이 부족한 팀에서는 충분히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블락도 1점 몇 개 찍어주고 있어서 이래저래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코빙턴. 네, 돌아온 코빙턴입니다. 사실 이 선수가 부상을 당했을 때 이 선수 시즌 아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다행히 훌훌 털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좋은 모습을 펼쳐주고 있는데 이 선수는 3점슛도 좋고 좀 폭발력이 있는 선수인데다가 수비도 괜찮은 편이어서 스틸도 좀 한 개 이상 기록해주는 선수여서 충분히 괜찮은 스탯을 뽑아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좀 기복이 있어서 안 들어갈 땐 좀 많이 안 들어가고 많이 들어갈 땐 좀 많이 들어가고 하는 편이어서 좀 매치업 상대를 보고 좀 벤치에 내릴지 스타터로 올릴지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뽑아본 선수는 랜드리인데 랜드리가 필라델피아로 이적을 하고 나서 좀 되살아나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세크라멘토에서 거의 끝났다 싶었는데 필라델피아에서는 그냥 거의 셀러리 필터급으로 데려간 줄 알았더니 또 쓰긴 쓰더라고요. 또 뭐 괜찮게 하고 워낙 좀 베테랑이고 좀 경기 보는 눈도 있고 하니까 좀 공격적인 측면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오카포 선수가 없다 보니까 오카포 대신해서 뛰는 것 같은데 지금 뭐 노엘도 없어가지고 랜드리가 거의 센터 봐야 될 지경인데 어쨌든 필라델피아는 이제 더 이상 승리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이제 시즌을 잘 마무리하자. 네, 잘 마무리하자라는 말이 드래프트 픽을 얻기 위해서 순번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라는 멘트죠. 어쨌든 랜드리도 이제 시즌 마무리 앞두고 잘 스탯을 열심히 잘 쌓길 바라는 마음으로 한번 뽑아왔습니다. 랜드리 같은 경우에는 좀 보유율이 낮을 텐데 랜드리가 불안하다면 DJ 어거스틴도 좀 남아있는 팀이 있을 거예요. DJ 어거스틴도 지금 덴버로 이적해서 무디아이 대신에 좀 포인트 가드로를 많이 수행하고 있어서 어시스트나 3점이 부족한 팀에서 굉장히 쏠쏠한 영입이 될 것 같은 느낌입니다. 이 외에 좀 필라델피아 선수들이 스탯을 좀 많이 뽑아낼 수 있을 것 같고 또 그
뉴올리언스도 지금 주전 라인업이 거의 다 붕괴돼가지고 백업진들이 지금 주전 롤을 소화하고 있는데 그 선수들도 꽤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뉴올리언스랑 필라델피아 한번 눈여겨봐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좀 주저리 떠들어 봤는데 이제 시즌 종료가 얼마 남지 않았네요. 아, 제가 지난주에 MLB 판타지 얘기를 했었는데 알아보니까는 조금 촉박하게 될 것 같더라고요. 드래프트 하는데도 좀 시간이 걸리는데 당장 개막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저 또한 지금 MLB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다 보니까 이거를 제가 팟캐스트를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썩 유익한 팟캐스트가 되지 못할 거라는 좀 불안감이 들어서 일단 이번 시즌에는 MLB 판타지를 보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좀 혼란을 줘서 좀 죄송한 마음이 들긴 하는데 확실하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일단 이번 시즌은 보류를 하고 좀 다음 그 시즌2에 대한 계획을 얘기해 보자면은 일단 시즌이 종료되고 좀 플레이오프 진행 상황에 따라서 방송을 조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은 컨퍼런스 준결승 끝나고 뭐 컨퍼런스 파이널 끝나고 그리고 파이널 끝나고 할 수 있고 드래프트 끝나고 할 수도 있고 또 이제 다음 시즌 판타지 드래프트 앞두고 또 팁이나 픽 같은 걸 줄 수도 있고 또 그리고 다음 시즌에는 이제 매주 이렇게 방송을 하는데 업탑 3와 다운탑 3를 말로만 설명하는 게 아니라 카드 뉴스 형식으로 좀 제가 이래저래 편집을 해가지고 뭐 팟빵 사이트에 올리는 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워낙 지금 카드 뉴스가 대세이다 보니까 그냥 간결하게 뭐 스탯이 어느 정도였는지 사진이랑 덧붙여서 이렇게 사진 몇 장만 올려도 충분히 도움이 되실 듯 합니다. 뭐 좀 더 괜찮다 싶으면은 이번 주 픽도 한번 올려보는 것도 생각을 하고 있고 어쨌든 뭐 MLB 판타지는 사실 좀 힘들어졌습니다만은 다음 시즌 NBA 판타지를 좀 더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좀 더 노력을 하고 좀 더 많이 구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즌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끝까지 화이팅 해주셨으면 좋겠고 절대 탈주하지 말고 끝까지 완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네,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